안녕하세요, 얼바인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미래는 어떨까? 미국은 꽤 괜찮은 나라고 또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미국이 위대한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위대한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4가지 이유: 군사력, 달러 발권력, 자연자원, 그리고 실리콘밸리 4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2가지 군사력과 달러 발권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미국이 위대한 이유 1편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그 미국의 위대한 이유 2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을 향후에 미국의 미래는 어떨까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꿔봤어요. 미국의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3번째하고 4번째 이유, 석유 등 자연 자원과 IT 기업,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올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야 될 미국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먼저 미국이 위대한 이유 3번째, 석유 등 자연자원입니다. 석유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말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그 파워는 정말 막강하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방,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여타의 다른 산업 하나도 없이 석유 그 하나만으로 분명히 부자가 됐죠. 그것만 봐도 정말 천연자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얼바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잠시 얘기를 해보면 석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많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또 그 유학 비용을 정부가 무료로 제공해주죠. 부자 나라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웬만한 일정 조건에 아주 가벼운 자격만 넘어서도 무료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빠가 만약에 부자라면 편하게 좋은 나라로 유학을 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자 국가는 그들의 국민들이 특별한 조건 없이 유학을 보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특별히 탁월한 지능이나 재능 그런 것 없이 또 개인적 여유와도 상관없이 유학 가가지고 미국 와서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다가 사우디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 나라 경제가 풍요로우니까 개인들도 상대적으로 부유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우디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높은 수익의 잡을 얻을 수 있고 나라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니까 조금만 벌어도 꽤 넉넉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한국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금수저도 중요하지만 부자 나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석유의 힘이에요. 이제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주제를 조금 벗어났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정말 천연자원, 석유 그거 하나만 풍족해도 얼마나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미국에도 석유가 꽤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보통 알래스카하고 멕시코만에 석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미국은 석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또 석유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석유 소비 1위 국가입니다. 그 큰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석유를 수입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약점, 다른 것들은 다 풍요로웠으나 석유는 수입해서 썼어야 되니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 석유의 해외 수출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또한 보통 미국이 타국에 가서 일으키는 전쟁 중에 상당한 주요한 이유가 다들 석유였습니다. 걸프전 기억하세요?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 중동하고 끊임없이 미국은 전쟁을 해왔죠. 그러면서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석유가 특정 국가에 장악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외쳐왔어요.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요와 적당한 공급이 합리적인 가격을 만나가지고 석유 가격이 안정화돼야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된다. 미국은 이런 논리를 과거에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발견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그런 지위는 갑자기 격상되었죠. 세일가스는 보통 일반 세일 안반층에 갇혀있는 에너지인데 일반적인 천연가스보다는 보통 깊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스랑 오일이랑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깊은 곳에서 그런 걸 파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러나 기술 발달로 세일가스가 미국에서부터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석유 소비의 70%를 해외에서 의존했던 반면 이제는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자국의 석유 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석유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석유에 대한 것을 좀 규제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반면 이제는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석유를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미국이 원유 생산하면서 그 원유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이 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원유가는 낮아지고 미국 제조업체들은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은 국제 원유가에 대한 핸들링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을 더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은 기존 서방 국가에 대한 동맹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었어요. 미국은 파리 기후협정을 파기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 기금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은 막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환경에 신경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발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예상 소득이 사실은 해외 국가들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보다 훨씬 컸기에 사실은 기후협정도 파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는 정말 미국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변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의 가장 최대의 약점이 에너지였거든요. 다른 건 다 좋았지만 에너지는 사실 약점이었어요. 그 약점마저 커버가 되니까 미국의 경제는 정말 더 탄탄해진 겁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부 기관에서는 정말 부자 산유국인 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가, 물론 셰일가스가 포함된 석유가 미국에 묻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직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유전들이 생기는데 최근에는 새로 생기는 유전들은 대부분 다 이쪽 북미 지역에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미국은 그 에너지 패권이 강화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도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 외에는 사실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했었고 아껴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미국은 운도 좋은 나라 같아요. 축복받은 나라인가요? 어떻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네 번째는 IT 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미시간주의 옛날에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아시나요? 거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는 미국 제조업의 상징적인 도시였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정말 당시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 넘버 1, 2, 3 자동차 회사 모두 미국에 있었고 그 회사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정말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50년대, 60년대를 산업을 그대로 이끌어왔죠. 그러나 1970년대 5.1 파동 이후 연비가 좋고 기술력이 앞선 그 일본의 도요타, 혼다 같은 차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차들은 일본 차들과의 경쟁에서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곧 선두자리를 뺏겼고 미국의 경제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같이 좀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가지고 인터넷 보급과 그 다음에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 나오는 기업들이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휴레프커드, 델, 야후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전성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IT 기술과 혁신의 상징이에요. 전 세계 기업 가치 순위 1, 2, 3, 4, 5위가 모두 미국 IT 기업인데 그 중에 애플,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페이스북 등이 본사가 바로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IT 기업과 벤처 기업들, 인터넷 관련 기업들,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혁신적인 창조적 기업들이 다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의 IT 기업과 교류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에 지사나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도전과 창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예요. 자신만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을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세계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전편에서 바로 너 때문이야, 미국이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미국에는 스마트한 인재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그 옆에 바로 유명한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처음에 스탠포드 대학의 그 유능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뽐내면서 만든 것들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실용적인 문화, 그리고 보헤미안들의 자유로운 삶의 주체성, 그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으로 발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의 그 디트로이트시처럼 지금의 실리콘밸리도 현재의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글로벌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고, 또 미국의 그 경제 지배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한 예가 있죠. 미국의 이민법 정책이 최근에 그 외국인 근로자에 상당히 좀 불리한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던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도 인재를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국으로 복귀해가지고 그 나라 가서 자신의 나라에 가서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바인들이는 실리콘밸리의 시장 가치가 당분간은 감소되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는 거대 기업들이 너무 공룡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는 그 공룡 기업들이 재빠르기도 해요. 신사업을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성장 속도도 어떤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업들 위주였다면 이제는 뭐 자동차, 뭐 여행, 바이오, 금융,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미래의 산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실리콘밸리를 단순히 IT 기업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 세계의 창조적인 기업의 요람, 그리고 복합된 산업의 중심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두 기업의 실적이나 일부 산업의 경기 흐름과 상관없는 그런 글로벌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에 따라서 함께 실리콘밸리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가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최강의 군사력, 두 번째는 화폐 발권력, 세 번째는 석유 등 자연자원, 네 번째는 IT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얼바인들은 이 4가지가 현재 위대한 가장 넘버원 미국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도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4가지 요인들이 정말 훼손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요? 사실 미국도 위기는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2001년에 9.11 테러,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였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였죠. 그러나 미국은 그 금융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냈고 제일 먼저 회복했어요. 그 이유는 최강 군사력과 바로 달러 발권력 때문이었죠.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회복하기도 가장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10년간 아주 높은 고성장을 이뤄냈죠. 고성장을 이뤄냈던 바로 이유가 오늘 말씀드린 시엘가스의 개발과 실리콘밸리의 성장이었습니다. 가끔은 세계적인 역사학자나 미래학자들이 미국 패권의 몰락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어이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성장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사실 미국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 경기 좀 하락하고 있죠. 어쩌면 중국은 제일 최근이 고점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도 요즘엔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중국은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1등이 무너지려면 당연히 2등이 올라가지 않겠냐, 결국 알고 보면 그런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황당한 얘기들도 나오죠. 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어떤 그런 무기들이 나타나서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 뭐 그렇다면 정말 미국이 위협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패권은 정말 계속 영원한 건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네,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패권이란 단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패권이란 거는 가장 제일 좋은 자리에서 누리는 그 권력과 힘, 이게 패권이죠. 중요한 거는 패권이란 것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 없는 군주가 있을 수 없듯이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의 패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패권이 무너지려면 결국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패권에 금이 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일반인들은 화폐 패권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군사력은 거대한 전쟁이 나가지고 미국이 패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막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자연자원 또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변할 수 있나요? 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만약에 그 산업이 쇠퇴하고 주요한 기업들이 만약에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회사가 망가진다면 타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대한 기업들 모두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런 가정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리콘밸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다각화됐습니다. 그러나 화폐 패권은 좀 다르죠. 화폐 패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마음먹고 미국을 소외시켜야겠다 생각한다면 한순간에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에 미국이 화폐 패권을 갖고 된 것도 그 브레튼 우즈라는 그 하나의 회의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패권을 만드는 그 4가지 기둥,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 화폐 패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능성일 뿐이에요. 당장 어떻게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그 사회학자, 경제학자, 미래학자들한테 질문을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만약에 3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을까?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30년 후라 할지라도 모든 그런 학자들은 다들 미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장 바뀔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현재 미국 상황으로는 도저히 다른 어떤 나라가 미국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독보적인 1등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변화의 가능성이란 정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어쩌면 우리 세대가 끝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뀌긴 바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강하면 또 부러지게 마련 아닌가요?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면 어디 흠은 없지만 혼자서만 계속 잘 나간다면 결국은 사회적 균형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그 약자들의 반란이 분명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의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은 화폐 패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민자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 기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한다면 그 징후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거는 지난번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위기를 훅 하고 이겨냈잖아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달러의 그 화폐 가치는 급락을 하고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거예요. 네, 그러지 않는 한 아마 미국은 계속 성장을 가져갈 것 같아요. 중장기 전망으로는. 오늘 좀 어땠나요? 좀 많이 어려웠죠? 결론은 걱정하지 말자. 네, 제가 화폐 패권 좀 얘기 드렸지만 사실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자.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의 경제와 그리고 미국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부강함이란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또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1부, 2부에 걸쳐서 미국이 위대한 이유, 미국의 미래는 어떨까,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사실 좀 남고요. 얼바인데디는 미국 생활과 미국 이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아래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